자, 오늘은 ERP 회계 인사 시스템에 의해 24강 여러분들 컨설팅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1장 원가의 기초 및 흐름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 원가의 회계 목적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목적. 자, 목적의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원가회계는 제품의 원가 계산, 원가의 통제와 경제적 의사결정에 성과 평가를 우리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이것은 내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부 정보 이용자들은 관리회계가 외부 쪽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회사의 기밀이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 회사 뭘 만들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 관리회계는 비밀 보장이 확실히 돼야 되겠죠. 그 내부 정보 이용자에 쓰는 거고, 우리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알아야 저희 회사에 주식을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를 할 것이고 우리의 경영 상태를 보고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외재, 내관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 원가회계는 여기 말 그대로 제품의 원가 계산과 원가의 통제와 경제적 의사결정의 성과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원가회계는 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고, 외부 보고, 일반 이용자, 요건 내부 외부 보고가 다 이루어지겠고, 요것은 내부 보고만 있다는 얘기죠. 관리회계는 절대적으로 외부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준거 기준에서는 일반적인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회계 기준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가 되는 거지만, 원가의 계산 기준, 우리가 원가 계산은 그 회사의 특성에 맞게끔 내가 만약에 식품회사다 그러면 설립선출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새우깡을 만드는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은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으로서 이렇게 원가 계산의 기준에 의해서 그 회사에 맞게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게 원가회계고, 관리회계는 특별 작성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위에 사람들한테 우리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 10년은 이걸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회계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이용자는 내부 외부 이용자가 다 가능하고, 원가회계도 내부 외부 이용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변동원가 계산은 여러분들 뒤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의 측정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죠. 실제 원가는 사후 원가, 예정 원가와 표준 원가는 사전 원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원가와 사전 원가를 구별해서 예정 원가와 표준 원가는 사전 원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전부원가는 변동원가 플러스 고정원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원가는 역사적 원가 또는 과거 원가라고도 하며, 원가를 실제로 발생하는 소비량과 가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미리 예정한 가격에 따르고, 소비량은 실제 소비량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이를 실제 원가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고, 예정원가라고 하는 것은 제조 작업의 개시 전에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서 장래 예상을 가감하여 산출하는 원가이다. 즉 이것은 소위 사전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원가로서 견적원가 또는 추정원가라고도 한다. 표준원가라고 하는 것은 원가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표준원가는 원가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사전에 실시되는 원가 계산, 다시 말해서 각
원가 요소별로 미리 표준적인 소비액을 설정하여 이를 기초로 해서 산정되는 표준원가를 실제 제조활동에 소요되는 실제 원가와 비교하여 양자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하는 방법을 택하여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표준원가가 좀 더 세밀하다는 얘기죠. 예전원가보다는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매출, 소멸원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옆에는 원가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제조원가를 얘기하는 거고, 비용은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제조원가라서 판매비와 관리비, 말하자면 비용으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이고, 이 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거고, 이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은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원가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료, 여가, 임차료라고 뭐 끝자리에 나오는 비로 끝나는 거, 요로 끝나는 거, 비료, 여가, 임차료.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 이자 비용, 무슨 손실, 무슨 차손, 기부금, 기타의 대선상각비. 요것만 해서 요 영업의 비용이고,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그렇게 해서 비용은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 손실은 우리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별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포함되니까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수익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거고,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는 매출원가로서 영업비용이 되는 거예요. 영업비용.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출원가가 비용이란 얘기입니다. 영업비용이죠. 영업 외 비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익은 두 가지로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우리 영업수익과 영업 외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은 좀 간단해요. 영업수익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업수익이고, 그 영업수익을 제외한 모든 수익이 이것이 영업 외 수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산의 미소멸원가, 말하자면 원재료, 부재료가 되겠죠. 소멸원가는 원재료비, 부재료비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중에 비용을 우리가 수익의 창출에서 기여한 것은 우리가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손실로서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면 우리 것은 영업 외 비용으로 우리가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설정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자, 6번 원가 계산의 절차. 자, 원가 계산 절차는 첫 번째 요소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죠. 이것이 우리 원가의 3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소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경비라고도 얘기하고 제조경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원가 계산이고, 부문별 원가 계산,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별 원가 계산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품별 원가 계산, 아까 얘기했었죠. 조합 원가 계산이다,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이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제품별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가의 분류, 첫 번째 원가의 형태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원가의 3요소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재료비는요, 우리가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소비액을 얘기하는 거고, 노무비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경비는 제품 제조를 위하여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 다시 말해서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기타의 원가 요소를 다 제조 경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 밑에 보시면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리해서 직접비, 간접비로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비는 특정 제품의 제조에서만 소비되어 추적이 가능하여 특정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원가로서, 직접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경비, 이렇게 직접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직접비, 직접 원가, 다른 말로 기본 원가, 기초 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비라고 나온 것은 여러 제품의
제조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특정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원가로 배분 기준에 의하여 특정 제품에 부과되는 원가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 직접비와 간접비로 이루어져 있다. 요 두 개 다 합친 것이 제조 원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조 원가.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비에서 직접 재료비만 빼면 다 더하는데 직접 재료비만 빼면 가공 원가, 전환 원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드리자면 우리 변동비, 고정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핸드폰에 보시면 핸드폰 보게 되면 우리가 매달 나가는 돈이 있죠. 일정 금액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35,000원짜리다 5만원짜리다 기본요금이 있잖아요. 그 기본요금이 고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35,000원 5만원이다. 기본요금이 5만원이다. 근데 내가 더 많은 데이터를 많이 써가지고 요금이 2만원 더 올랐어. 그게 변동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비는 5만원이 되는 거고 그만큼 더 많이 써서 7만원 나왔어. 그럼 2만원이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준변동원가는 7만원이 혼합원가, 변동비와 고정비 요소를 혼합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원가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핸드폰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7만원이 변동비가 2만원이고 고정비가 5만원이라고 봤을 때, 그죠? 이렇게 7만원을 가지고 준변동원가, 준변동원가, 혼합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업도 0일 때 일정액이 발생하고 그 이후 조업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원가이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본요금이 있는 원가가 되는 겁니다. 기본 원가가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또 이렇게 나와 있겠죠. 두 번째, 중고정원가는 계단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계단원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생산 투입 요소의 불가분성이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십니까? 감독자의 급여 같은 것들이 중고정 원가가 되겠죠. 감독자는 여기저기 다 감독해서 우리가 공장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입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중고정 원가는 잘 안 나오지만 이거 계단 원가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시오. 네 번째, 제조활동의 관련성에 따라 분류. 자,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 아까 얘기한 제조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오는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가를 얘기하는 거고, 비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에 대해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제조활동에 직접 관련이 없이 발생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비제조원가를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가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원가의 구성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꼭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옆에 오른쪽에 보충 설명했으니까 잘 볼 수 있도록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직접 제조경비다. 근데 앞으로 직접 제조경비가 나오는데 이 직접 제조경비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주 가공비, 특허권 설계비, 특정 제품의 포장비, 이런 것들, 특허권 사용료 같은 거, 요 네 개만 직접 제조경비, 나머지는 다 간접 제조경비다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나오는 대로 다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접 세 가지 다 더한 게 직접 원가, 직접 제조비라고 나왔고,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간접것만 다 묶은 것이 제조 간접비, 간접원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직접원가는 기본원가, 기초원가, 요거 기본원가, 기초원가, 직접원가 똑같은 말이고,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제조비 이 세 가지 다 더한 것이 간접원가,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본원가, 기초원가에다가 제조간접비를 더한 것이 제조원가가 되겠죠. 이 제조원가가 단기 총 제조비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단기 총 제조비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 제조원가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 다시 말해서 비제조원가죠. 제조원가에서 비제조원가를 더한 것이 우리가 매입원가, 판매원가가 되는 겁니다. 매입원가, 총원가, 판매원가가 됩니다. 판매원가에다가 예상이익, 희망이익을 더한 것이 우리가 판매가격, 우리가 제품 가격이 되겠죠. 여기다가 부가세를 더하면 우리가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라는 우리가 부가세까지 합쳐서 최종 소비자 가격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옆에 공식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원가의 구성도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원가회계의 흐름과 기장이라고 나와 있죠. 제조 원가의 흐름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원재료 계정에 여러분들 원재료 계정은 BS라고 나왔죠. 대체대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제공품 계정도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들 단기 총 제조원가가 지금 이루어졌던 거죠. 우리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다 모든 것이 여기 다 기말 제품, 그래서 우리가 다 기말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 BS라고 하는 건 재무상태표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체대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가 요것들은 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직접 제조경비, 제조간접비, 이거 제조원가죠. 이 제조원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작성이 되는 거고, 제품이 다 만들어지면 손익계산서, 우리가 손으로 팔아야 되겠죠. 손익계산서에서 영업부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뭘 만들었으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재료비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기초는 우리는 다 이 제조원가는 기초는 무조건 차변, 기말은 무조건 대변이다. 요건 잊어먹지 마십시오. 또한 당월 거, 매입액은 다 차변이고 당월 거 아닌 것은 다 대변이다. 요걸 꼭 명심하십시오. 한 번만 더. 기초는 무조건 차변, 기말은 무조건 대변, 당월 거, 매입 거, 단기 거는 다 차변이고 당월 거 아닌 것은 다 대변이다. 그러니까 비로 끝나는 거, 원가로 끝나는 거 다 또 차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으로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연히 기초, 차변, 기말, 대변이죠. 또 마찬가지로 요것도 우리 제조경비에서도 마찬가지 나중에 볼 수 계시고, 요 재료비는 기초와 기말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원가 계산은 한 달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회계원리가처럼 1년 기준이 아니고 이거는 한 달 기준으로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로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고, 매입액은 당연히 차변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직접비와 간접비가 여러분들 이것이 발생액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재료비는 저번에 기초 남았던 것이 기초 원재료로 들어왔다가 올해 당월에 매입했던 게 들어가고, 내가 이 기말은 남은 거야. 근데 이것을 다 재료를 쓴 거죠. 쓴 것들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노무비도 직접비와 간접비, 제조경비도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급액은 당월 건 다 차변이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전월 미지급액이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남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조경비도 마찬가지. 전월선급액은 왜 여기는 차변에가 있느냐? 저번 달에 성급한 건 당월이고 당월에 성급한 건 다음 달 거기 때문에, 저번 달에 성급한 건 당월 거기 때문에 차변, 당월 성급액은 다음 달 거기 때문에 대변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에 이루어져서 이것을 다 우리가 간접은 다 어디로 제조 간접비로 다 몰아놓고, 그 다음에 직접비는 다 제공품으로 직접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간접은 다 어디로? 제조 간접비로, 그 다음에 직접은 다 어디로? 제공품으로 다 해놓고 나서 우리 제조 간접비는 아직 공통원가, 아직 우리가 제조 간접비 배부가 따로 있습니다. 요것을 제공품에 묶어서 다시 제조 간접비를 다 묶어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묶어 들어가는데, 요거 묶어 들어가서 전체를 다 요것이 11113이라고 쓴 거 있죠. 요것을 네 가지를 다 합쳐서 요것이 제조원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조원가에서 기초거 우리를 다 해서 기말거를 빼주면, 우리 단기 여기 나온 것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말거를 빼주면 단기
자, 제품 제조원가 요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단기 완성품이라고 하겠죠. 요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루어지면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가 그대로 우리가 제품에 여기까지 다 이루어진 것이 원가 명세서예요. 제품은 이건 손익계산서죠. 기초 기말은 당연히 차변과 대변 나눠지고 단기 거 요거 그대로 차변 오시고 요걸 기초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예요. 요것을 그대로 더해서 기말 걸 빼주면 매출 원가. 이게 매출 수량이란 얘기예요. 말하자면 매출 원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출 원가가 들어왔어요. 자, 매출 원가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우리가 제품에 들어온 것들이 있겠죠. 요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비용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월차 손익으로 항상 마감이 된다는 거. 나중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그 공식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직접 원가,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플러스 직접 제조 경비. 그러니까 간접 원가는 간접 재료비 플러스 간접 농업비 플러스 간접 제조 경비. 그러니까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 다시 말해서 기본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원가, 간접 원가를 더한 게 제조 원가다. 간접 원가를 다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하니까 판매 원가는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한 것이고 판매 가격은 우리가 판매 원가에다가 이익을 플러스 시킨 것이 판매 가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재료비 소비라고 나와 있죠. 재료 매입 시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요. 자, 재료 매입 시 우리가 재료를 매입할 땐 차변에 원재료, 부재료 나오고 대변에 뭐 외상으로 했던 현금으로 했던 요건 중요치 않죠. 자, 재료비를 소비할 때는 우리가 재료가 차변에 있던 거 무슨 변에 가서 없어져? 대변에 가서 없어지면서 우리가 직접과 간접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은 제공품으로 바로 보내고 간접은 제조 간접비로 이렇게 배분화돼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농업비 소비도 마찬가지로 농업비를 지급할 때도 농업비는 차변에 임금이라고 하죠. 원래가 임금, 농업비, 그래서 얼마, 대변에 현금 얼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농업비를 소비하다 그럴 때는 농업비의 소비액을 제공품 계정에 제조간접비 계정에 대체한다 나왔죠. 농업비도 마찬가지로 차변에 있던 거 임금을 대변에 가서 농업비 임금을 대변으로 상계 처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직접과 간접으로 제공품과 제조 간접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직접비와 간접비로 대체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제공품 T자가 나왔죠. 요 차변 항목과 대변 항목, 제품의 차변 항목과 대변 항목을 요걸 꼭 외워 놓으세요. 그래서 외워놓기 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요 제공품은 원가 명세서고요. 요 제품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제공품은 원가 명세서고 제품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 제공품에 대해서는 우리 차변의 기초, 항상 기초는 차변, 기말은 다 대변입니다. 그래서 제품도 기초는 차변, 기말은 대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타계정에서 여기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타계정에서는 차변이고 앞으로 타계정으로는 무조건 대변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품에서도 타계정에서는 차변이고 타계정으로는 대변입니다. 그리고 비로 끝나는 거 다 차변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 나온 것만 요거만 제공품에 답 나오는 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요것이 완성품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예요. 요거만 대변에 있고 나머지는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그대로 율로 제품의 손익계산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대로 차변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 하나만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공품 T자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만 대변이고 나머지 단기는 다 차변입니다. 요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품에서는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없으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출원가 여기는 비용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까지고 제품은 이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변에 있었죠 제공품이요. 차변에 있던 거 그대로 마찬가지 제조간접비도 다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가서 이렇게 없어졌고 마찬가지로 4번에 있는 제공품 차변에 있던 거 지금 대변에 가서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다 상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래서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 총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제공품을 빼준 것이에요. 이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직접 제조용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요걸 다 합쳐서 말하면 총 6가지죠. 다 합친 것이 당기 총 제조원가라는 얘기죠. 요걸 다 합쳐서 기말제공품을 빼준 것이 당기 완성품 제조원가 당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6번 제품을 매출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 매출원가가 당기 다 판매된 제품의 원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제품은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차변에 매출원가로 이렇게 분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옆에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가 계산의 제품 제조의 관계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제조원가 명제에서는 다 구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3번 당기 총 제조비용 기초 제공품 합계까지가 다 차변 항목이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과 당기 제품 제조원가 당기 완성품 제조원가 똑같은 말입니다. 요 두 가지는 대변이란 얘기입니다. 대변 합계까지는 다 차변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요 합계 밑에 있는 두 가지 있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과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요건 대변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제조원가 명제에서는 뭘 구하기 위해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식이고 이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에 요 당기 제품 제조원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 당기 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우리가 제품 매출원가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초제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제품 재고액을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손익계산서는 옆에 나온 것처럼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확인 후 당기순이익을 확인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자, 그 당기순이익을 우리가 확인해서 400원 나왔었죠. 자, 그러면 당기 재고액이 나오면 이것은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서 400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우리가 나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요거에 미처분 이익여금 다시 말해서 요거를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분 이익여금 틀린 건 아니지만 다음 연도로 실기세액이 넘어질 때는 미처분 이익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고쳐서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산 절차 순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산 자료는 기말정리사항은 아시겠고 두 번째 제조원가 명세서는 당기 제품 제조원가, 당기 완성품 제조원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손익계산서는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확인 후 당기 순이익을 확인하고 세 번째는요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래서 당기 순이익 확인한 후 미처분 이익여금을 확인한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미처분 이익여금과 2월 이익여금이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좌따 결제 손이제 이렇게 써 있죠. 결제는 손이 한다. 그러니까 결제는 손이 한다. 발이 안 하고 그러니까 결제 손이제 이렇게 머리만 외워서 외우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산 절차는요 실무에 나가셔도 결제 손이 재무상태표가 맨 뒤에 있다는 거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1번 문제처럼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요걸 구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르죠. 여기 제조원가니까 그럴 때는 다 차변가 다 더하고 기말거 빼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거는 우리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과 기말 제공품 재고액 뭡니까? 8만원만 빼고 나머지 3만원, 만원, 10만원, 12만원, 7만원, 33만원에다가 6만원에서 2만원 빼주니까 25만원이 답이 되겠죠. 25만원은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1번 특정 제품 혹은 특정 제품의 직접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간접 원가라고 한다. 아니죠.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이지만 특정 제품 혹은 특정 부분에 직접 추가할 수 없는 원가는 직접
직접 원가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간접 원가죠. 직접 추적할 수 없으면 다 간접 원가입니다. 세 번째, 조급도의 증감에 따라서 총 원가가 증감하는 원가를 변동비라고 하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전력비, 감가상각비 등의 여기에 속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뭘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다 변동비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는 뭡니까? 옆에 본 것처럼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서 총원가가 증감하는 변동비라고 하고 직접 재료비, 그렇죠? 직접 농업비, 전력비 여기 속한다 이렇게 나왔죠. 감가상각비는 여기는 고정비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감가상각비가 하나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가상각비는 고정비, 재산세, 세금가공과 같은 거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번째,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는 단기 발생하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제조원가로서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생산량의 판매량에 초과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5번, 조업도의 변동에 따른 원가의 변화 양상을 의미하는 원가 형태에 따라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총 변동비는 조급도의 변동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변화하지만 단위당 변동비는 조급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렇죠. 두 번째, 임차료 감가상각비 고정비에 해당하고 직접 농업비 매출액에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는 변동비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직접 농업비, 직접 재료비 같은 건 다 변동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총 고정비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죠? 세 번째,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하여도 일정한다 이렇게 나왔죠. 옆에 볼까요? 고정비는 조업도에 증가하여도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체감한다.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답은 3번이 틀린 거죠. 6번, 한라는 추가 특별 주문 요청을 받았다. 현재 여유 생산시설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회사의 경영자가 특별 추가 생산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원가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추가로 나온 것은 직접 재료 들어가죠. 직접 농이 들어가죠. 변동도 들어가죠. 이거는 고정은 추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차료가 추가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집세를 내가 더 많이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건물이 갖고 있으면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그만큼 더 많이 감가상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정한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답은 고정 제조간접비는 상관이 없죠. 자, 옆에 보시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 제조간접비, 조업도에 따라서 변동되지만 고정 제조간접비는 우리가 조업도에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추가 생산 시 의사결정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7번, 다음 중 원가 개념면 등에 대하여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원가란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하여 희생되는 경제적 자원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것은 맞죠. 두 번째, 나중에 하고요. 세 번째, 직접 농업비와 제조간접비는 원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공비라고 한다. 이 가공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플러스 직접 제조경비 플러스 제조간접비는 간접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한번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농업비 플러스 직접 제조경비 플러스 제조간접비가 제조원가야. 그런데 제조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만 빼면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게 가공비입니다. 맞는 말이고. 4번, 제조간접비와 판매비 관리비 구분 시 공장 소모품비는 제조간접비에 해당한다. 맞죠? 또 두 번째, 뭐가 틀렸습니까? 고정비란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볼까요?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관련 범위에 따라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고정비라고 한다. 고정비는 조업도의 증가여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체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위당 원가 일정한 원가가 아니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8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특정 제품 혹은 특정 제품의 직접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라고 한다. 맞죠? 두 번째, 제품 및 제조 및 생산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이지만 특정 제품 혹은 특정 제품의 직접 추가할 수 없는 원가는 간접 원가라고 한다. 맞죠? 세 번째, 나중에 하고요. 우리가 네 번째,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는 단기 발생하여 제조간접비 투입되는 제조원가라서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한다. 맞죠? 여기 제조비가 없더라도 다 없으면 많으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세 번째,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서 조업도가 총원가가 증감하는 원가를 변동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전력비, 감가상각비에 여기에 속한다.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에 해당한다 그랬죠? 답은 3번이 답이 틀린 거죠. 9번 제조원가에 관련해 자료 다음과 같이 기말 제공품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제가 요걸 옆에서 오른쪽에 봤으니까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기말 제공품이니까 여러분들 제공품 T자를 보셔서 여러분들 요 제공품 T자를 보셔서 그대로 대입만 시키면 되겠죠. 직접 재료비 차변이고 직접 노비 차변이고 제조간접비도 차변이고 기초 제공품도 차변이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거만큼만은 대변에 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서 대변 빼주면 당연히 기말 제공품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38만원, 42만원, 18만원, 14만원, 112만원에서 105만원을 빼주니까 답은 7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T자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10번 다음 자료를 위하여 자, 기초 제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요 T자 가지고 여러분들 제공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차변이고, 그다음 단기 총 제조비도 차변이고, 기말 제공품은 대변이고, 기말 제품은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뭡니까? 제품이 같이 있네요. 그렇죠? 제공품하고 자, 이거 기말 기초 제품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T자를 잘 그리셔야 됩니다. 먼저 기말 제품은 빼고 매출원가는 좀 이따 하시고,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먼저 요거부터 하실 거야. 자, 그러시면, 자, 먼저 여러분들 뭐부터 할 것이냐? 기초 제공품, 먼저 기초 제품서부터 한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밑에 공식 볼까요? 제품 매출원가는, 제품 매출원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20만원 나왔네. 제품 매출원가가. 그러면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에요. 근데 우리 기초 제품이 안 나왔잖아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우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먼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기초 제공품 요 단기 제품 제조권 나오면 어떻게 돼? 기초 제공품 차변에 30만원 플러스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접 제조경비, 제조간접비 다 합친 게 단기 총 제조 비용이에요. 그래서 30만원 플러스 50만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이 얼마 나왔습니까? 기말 50만원을 빼줘야지만 우리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30만원에 뭡니까? 30만원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겠네요. 자, 30만원 나왔습니다. 자, 30만원 나온 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30만원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요거 나올래 20만원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20만원 나오면 10만원만 더해서 40만원에서 20만원 빼줘야 나오겠죠? 답은 우리가 10만원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공식을 절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요거 공식은 여러분들이 11번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좀 주관식도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좀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자, 여기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여기 제공품 T자에 대변에 있는 거 있죠?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이거 다 합친 것이 단기 총 제조 비용이죠? 그 20만원, 50만원, 40만원 더해서 110만원이 우리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이고,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더해서 140에서 우리가 기말 제공품 80만원 빼주니까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 제공품 T자 요거 가지고 이용하면 되겠죠. 60만원이 답이 되겠죠.
12번 다음 절에 의하여 기초 제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좀 반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매출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까 10번인가하고 동일한 문제네요. 자, 매출원가 4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 매출원가 공식은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에요. 그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에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제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비용 20만원에다가 50만원 넣으면 70만원 마이너스 우리가 기말 제공품 30만원을 빼주니까 우리가 40만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네요. 그럼 40만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20만원이 마이너스 20만원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40만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이 기초 제품이 20만원만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다시 20만원 40만원 더해서 우리가 얼마죠? 22, 52, 30만원, 40만원이네. 40만원이니까 여기서는 20만원만 들어오면 20에서 40, 60에서 20 다시 빼주니까 4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답은 20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좀 꼭 외워놓으시기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이 공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요 제공품 T자 기초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공 재고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잠깐만 보시게 되면 이 제공품 T자는요 절대 기초 제품 기말 제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품에는 기초 제품 기말 제품만 들어오지 제공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제공품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구해져야지만 우리가 제품에 들어와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서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이 기초는 무조건 차변, 기말은 무조건 대변인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할 때는 기초 제품, 기말 제품이 문제에 나오면 절대 포함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공품 T자에서만 구하는 것이고,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기초 제품에다가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해서 마이너스 기말 제품을 우리가 빼줌으로써 제품 매출원가가 산출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좀 어렵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매출원가를 구한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기초 제품, 기말 제품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만을 원할 때는 절대적으로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은 빼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매출원가는 어차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이 제품 T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이 다 계산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할 때는 기초 제품과 기말 제품은 만약에 문제생이 나왔더라 그러면 절대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가액의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여러분들 또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